오늘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최근에 나온 뉴스를 중심으로 투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사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안전마진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구역들이 압구정 재건축이랑 한남 뉴타운 재개발, 용산구에서는 청파동이랑 고덕동 재개발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흑석동이랑 노량진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게요. 23년 7월 11일 날 나온 뉴스고요. 서울숲까지 보행교, 압구정 수변 신도심 변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만 가구가 생겨날 거고, 올림픽대로 위에 덕계공원 조성이라 돼 있는데, 여기 사진 보면은 올림픽대로 위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 건가 봐요. 그걸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역별로 여가 문화 특화 시설을 만들 예정이라 합니다. 압구정 현대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압구정동은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도시로 변신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도보로 성수동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해서 강북에서 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압구정동은 이렇게 1, 2, 3, 4, 5, 6구역으로 재건축이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재건축을 할 때는 최고 50층 안팎으로 만들고 1만 1830가구의 규모로 미니 신도시 정도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중에서 2, 3, 4, 5 이 중간에 있는 구역들이 신속 통합기획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신속 통합기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에서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신속 통합기획의 힘을 얻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 1구역에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얼마가 지금 필요하고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고 뭐 세대수는 어느 정도로 추가가 되고 지금 사면은 실투자금이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라고 아직 조합 설립인가 보다도 앞단계인 거거든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한참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구역은 또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완전 초창기 단계라서 지금 기존 세대수가 1233세대인데 나중에 신축됐을 때 몇 세대가 됐는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증가가 어느 정도 될지도 아직 미지인 거고요. 지금 매매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30평대로 기준으로 짝 매매가를 다 찾아봤거든요. 1구역은 32억을 하고 있었고 평당 9,500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출 50%,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긴 한데 압구정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원래는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출을 조금 풀어주긴 했어요. 좀 조용히 풀어주긴 했는데 그래서 5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은 16억까지는 대출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돈은 16억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원래 다른 아파트 같으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렇고 전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전세를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요. 전세입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집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넣으려고 해도 은행 자체에서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근데 압구정 현대 보세요. 지금 전세가가 30평대가 7.5억이에요. 그럼 매매가는 32억인데 7.5억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거의 20억이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에 대출을 50% 받는다 해도 안정적이겠죠. 압구정 현대는 전세가 들어가 있어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에서 16억을 빼고 7.5억을 빼면 8억 5천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올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돈이 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8억 5천만 원이 있으면 3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압구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6억이 온전히 필요하고 2년 있다가 전세를 맞출 때는 7억 5천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구역은 조합 설립인가로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재건축이 조금 시작되는가 보다 이런 단계거든요. 2, 3, 4, 5, 6 다 똑같이 조합 설립인가 단계예요. 그리고 이 구역은 기존 세대수 지금 1924세대가 있는데 신축 세대수가 27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세대수는 776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게 36억이었고 평당 1억 300만 원입니다. 압구정
평당 1억이라니 지금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 50%를 받는다 했을 때 18억을 빌릴 수 있고 18억이 처음엔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세가는 7억이고 그러면 2년 뒤에 나의 투자금은 1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구역은 똑같이 조합설립인가고 3,946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5,800세대가 생겨날 거예요. 그럼 1,800세대가 늘어날 건데요. 전체 통틀어 봤을 때도 1,800세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겠죠. 3구역이 어디였나 하면 여기 제일 큰 단지이기도 하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중앙에 있는 여기가 3구역입니다. 그리고 4구역은 추가되는 세대수가 449세대이고 32.5억이 지금 매매가로 올라와 있고 평당 1억 100만 원이 됩니다. 대출을 끼면 16억 2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이 필요하고 나중에 전세를 끼우면 지금 현재 시세로는 6억 5천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9억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구역도 308세대 조금 적긴 하다 그죠? 308세대가 추가되는 세대수고 지금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거는 5구역에는 30평대가 없어요. 그래서 27평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27억이 됩니다. 평당 1억이 되겠죠? 그리고 13억 5천만 원이 현금 필요하고 지금 전세가는 5억 5천의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8억이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5구역이 제일 작아요. 8억이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27평인 거잖아요. 평당가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렇게 싼 편이 아닌 거죠. 지금 평당가로 봤을 때는 1구역하고 6구역 1구역은 평당 9,500만 원 6구역은 9,300만 원이 제일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게 2, 3, 4, 5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1구역하고 6구역이 평당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6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고 아직 증가 세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매매가는 31억 8천만 원이 나와 있고 나중에 실제 투자금은 9억 4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거를 알아야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상형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잖아요.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재개발 구역들은 주위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압구정 현대는 넘사벽이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드문 거죠.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입지 제일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일 건데요.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택가가 지금 압구정 현대 매물의 가격을 비교해 볼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이 청담동에 위치한 PH129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라기보다는 고급 빌라에 좀 가까운 거고 평형이 100평부터 시작해요. 100평이랑 149평이 있는데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거래된 금액이 22년 4월이에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제일 최근에 23년도 돼서는 거래된 게 없긴 해요. 22년도 4월에 직거래로 145억이 거래가를 찍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평에 145억이면 평당 1억 4,500만 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이거를 못 이기겠냐. 층수도 50층 넘게까지 지을 거고 입지도 제일 좋고 단지수도 엄청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아파트가 PH169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큰 평형 50평이 34평이 있다 하면은 50평일 때는 평당 1억 5천으로 계산해서 50평 하면 75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4평일 때는 평당 1억 5천만 원 곱하기 34평 34평은 5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3구역에는 매물을 가지고 왔을 때 37억에 매수를 하고 추측되는 추가 분담금이 7억이라고 했을 때 총 투자금이 44억이 드는 겁니다. 34평으로 봤을 때 44억에 사서 나중에 51억까지 올라갈 걸 예상하면은 예상 안전마진이 7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헌 아파트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될 때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그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청파동이랑 고덕동에 있는 곳에 신규로 신속통합기획이 지정이 됐어요. 총 3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고덕동 115-97
997이랑 고덕동 11-24랑 청파동 1가 89-18 이 세 구역의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덕동 115-97 구역을 먼저 볼 텐데요. 지금 진행 단계는 제일 처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만 난 상태인 거고, 여기 고덕동 115-97 구역에는 다가구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구역 자체 안에도 다가구가 많은 상태였고, 매물 올라와 있는 것도 딱 한 개 올라와 있었는데 다가구 물건이었습니다. 다가구 물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도 해요. 단점은 먼저 덩거리가 큰데요. 덩거리가 크다는 게 투입 금액이 큰 거죠. 이 매수 금액 자체가 큰데요. 빌라 하나에 한 호씩을 산다 하면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진 않겠죠. 근데 다가구는 토지를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토지 대지 면적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가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감정평가를 받을 때 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제일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갈 확률이 커지는 거고, 요즘은 또 감정평가 금액이 신축 아파트 금액보다 훨씬 더 넘게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면 1세대 2주택이라 해서 세대는 하나인데 집은 하나인데 현관문 2개고 뭐 세대를 나눠서 이 집 한 집, 이 집 한 집 이렇게 두 가구로 나눠서 살 수 있게끔 주는 물건도 있기도 해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가구 물건을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 나와 있는 게 매수가가 14억이고 전세가가 지금 4억 1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이 10억이 드는 건데 공시지가가 6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비례율이 100%로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비례율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나라에서 이 집을 인정해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비례율을 곱했을 때 권리가액이 나오는데, 권리가액은 그 조합에서 내 물건을 인정해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지겠죠.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나중에 내가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입주할 때 더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비례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사업성이 좋을수록 120%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1.2를 곱하면 권리가액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비례율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100%로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권리가액과 내가 사는 금액의 차이는 온전히 프리미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집주인이 얼마 더 붙여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프리미엄, 이 차익이 14억에서 6억 2,800만 원에 빼주면 프리미엄 가격이 7억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84 조분가를 보면 여기서 조분가는 조합원 분양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갔을 때 그때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84 타입이 30평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문사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했어요. 그때 84 타입이 8억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조분가가 수도권만 해도 5, 6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싼 거였죠. 근데 지금 제일 최근에 분양한 게 8억 5천만 원. 공사비도 뛰고 인건비도 많이 뛰어서 조분가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조분가가 이렇게 높으면 일반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 조분가를 이문 4구역을 따라서 8억 5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내 물건을 인정해주는 게 6억 2,800만 원이라 했잖아요. 조분가 빼기 6억 2,800만 원을 하면은 내가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예상되는 게 2억 2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이제 철거 들어갈 때, 집 다 부술 때 이사 나가는데 이사비를 조금 주거든요. 최근에는 한 1, 2천만 원씩은 챙겨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온전히 그냥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초 자금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지금 산다고 하면은 이 프리미엄은 나중에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수 심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축 아파트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게 아니고 중간에 팔겠다 하면은 프리미엄 붙여서 대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끝까지 들고 가서 신축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내가 입주해서 살겠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사는 금액 14억에서 나중에 더 내야 되는 금액 2억 2천, 그리고 이사비는 빼는 금액이니까 빼주면은 16억 1천만 원이 신축 아파트를 사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덕동 11-24
1-24 이쪽 구역 중간에 있는 구역을 볼 건데요. 고덕동 11-24 이 구역에도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단계는 추진위원회 승인 난 상태인 거고 4세대 빌라 매물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매수가가 8억이었고 지금 전세가가 1억 6천만 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거 차입금해서 투자금이 6억 4천만 원이 필요를 하는 거죠. 이 물건이 지금 공시가가 2억 5,800만 원을 하고 있었고, 비례율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00%로 잡았고 권리가에 2억 5,8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프리미엄이 5억 4,200만 원이 되겠죠.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 8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한다면 추가 분담금이 5억 9,200만 원이 필요하겠죠. 이사비는 1,000만 원 정도 잡았고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금액이 13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청파동 1가인데요. 청파동 1가는 기본 계획 수립을 한 상태고 지금 매매 나온 게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전세가는 3억. 그럼 투자금은 4.5억이 되겠죠. 지금 공시지가가 2억 2,300만 원이 되고 그럼 프리미엄이 5억 2,700만 원이 되죠. 조분가 똑같이 8억 5천만 원 생각하고 그럼 추가 분담금이 6억 2,7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총 입주권 가격이 13억 7,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파동이랑 고덕동, 아까 여기가 하나, 두 개 단지 있고 청파 1가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주변에 마포구에 있는 큰 대단지 아파트들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돼요. 지금 2년 안에 신축된, 지금 입주한 지 2년 안인 아파트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30평대로 기준으로 한 거고 매매가가 16억, 19억, 18억, 17억 이렇게 찍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매물들이 신축 아파트까지 들고 간다 하면은 16억, 13억, 13억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건데,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면은 뭐 시스템 에어컨, 뭐 부자재들 같은 것들 옵션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다 무료 옵션으로 넣어주는 곳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반 매물보다도 훨씬 좋은 컨디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로얄층, 로얄동 물건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6억, 한 14억 정도에 살 수 있다. 그럼 주변 아파트들 지금 최근에 떨어진 가격인데도 이것보다 한 4억에서 5억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꼭 매물 중에서 제가 계산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매물마다 프리미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물 중에서 총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지를 비교한 후에 매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덕구에 있는 흑성 뉴타운인데요. 흑성 뉴타운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서 중강남 기대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랑도 가깝고 경사도 완만하고 지금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1구역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1, 2구역은 한강 조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흑성 뉴타운도 다 재개발되고 나면은 1만여 가구로 웬만한 신도시급으로 변경되겠죠. 여기 이렇게 흑성 뉴타운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에서 8구역이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4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 2, 9, 11구역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거고 1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했고 2구역은 지금 공공 재개발 선정이 된 상태고 9구역은 지금 이주 중이라고 합니다. 좀 있으면 철거하고 새로 착공 시작하겠죠. 11구역은 벌써 철거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9구역이랑 11구역은 이미 많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매가 자체가 좀 높을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매가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역들이 1구역이랑 2구역인데 2구역은 공공 재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공공 재개발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 나라에서 재개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미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1구역이 조합 설립인가로 이제 시작된 단계라서 비교적 매가가 낮을 건데요. 그래서 1구역의 매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구역이고요. 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다가구 물건이에요. 매수가가 18억이고 전세가 지금 2억 4천에 월세 1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15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14억이나 되는 건데요. 84 타입 조분가를 8억 5천으로 잡았을 때 추가 분담금은 5억 3,700만 원이 되고 이사비 1,000만 원 잡고 그럼 총 입주 가격은 23억 4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23억이 싼지 안 싼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시겠죠? 1구역이 바로 흑석역 주변에 있어요. 그 주변에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아크로 리버하임 34평이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1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4층이긴 한데 그래도 19억. 여기 22억인 거 보이시죠? 14층. 그래도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14억까지 갔다? 이거 너무 고평가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물건 함부로 샀다가 자기는 계산도 안 해보고 이거 싸게 샀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까지 나오고 추가 분담금까지 내면 자기가 얼마를 낸 건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옆에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냈어. 이러면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이랑 한남은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서 경쟁을 지금 좀 있으면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재개발 절차를 보면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조합 설립인가 있고 사업 시행인가 있고 관리 처분인가를 받고 그 다음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큰 순서가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는 더 쪼개서 진행돼야 되는 단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래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하는 거를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 처분인가 이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게 이제 조합 설립인가랑 사업 시행인가 이 사이에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다는 얘기입니다. 노량진 1구역은 이달 말쯤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일 날 노량진 1구역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시공사 선정 착수를 했다고 나왔고 삼성물산이랑 GS건설 수주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1구역 매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23년 3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 1구역은 매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매물이 나와서 내가 사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앞에서 흑석이랑 공덕이랑 청파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7월 5일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재개발 관련돼서 나온 뉴스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신탁사 특례 허용을 해줬는데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신탁사를 끼고 하면은 2, 3년이 더 빨라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기본 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인가 하고 사업 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단계에서 여기 제일 앞에 정비기본 계획 수립이랑 조합 설립인가랑 사업 시행인가 여기 단계를 단축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세 단계 중간에는 또 추가되는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정비기본 계획 수립이 난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가 나오고 사업 시행인가가 나는 건데 이 단계를 신탁사를 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시에 정비구역 및 사업 시행자 동시에 지정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이 되기 때문에 최소 2, 3년이 빨라진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신탁사를 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전문가가 끼어서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 하면은 일반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그런 구역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계산할 때는 현재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지금 사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으로만 봐도 서울은 연평균 6.7% 상승하고 있고 오를 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가장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로 변하면서 시간이 조금 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물을 분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